투자는 여기서 90%가 탈락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에서 실패합니다. 수익을 못 내서가 아닙니다. 버티지 못해서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같은 지점에서 무너지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점을 통과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는지도요. 채널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투자는 여기서 90%가 탈락합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90%라는 숫자가 과장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장기 투자를 10년 이상 지속하는 사람의 비율을 보면 이 숫자가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투자 실패의 원인이 종목 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종목을 골랐느냐가 성패를 가른다고 믿습니다. 물론 종목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앞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이게 진짜 승부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져가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는지. 둘째, 끝까지 남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는지. 이 두 가지만 기억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로버트 헤글스트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40년 넘게 투자 업계에서 일해온 사람입니다. 그는 특정 투자 방식에 대해 오랜 시간 연구했습니다. 그가 주목한 건 집중 투자였습니다. 10개에서 15개 정도의 기업만 담고 그걸 수년간 들고 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언뜻 들으면 위험해 보입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그가 발견한 건 조금 달랐습니다. 분산을 많이 할수록 안전해진다는 건 착각이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분산하면 자기가 뭘 갖고 있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 확신이 사라집니다. 확신이 사라지면 흔들립니다. 흔들리면 팔게 됩니다. 그가 강조한 건 이런 거였습니다. 적은 수의 기업을 깊이 이해하고 그 기업과 함께 오래가는 것. 5년은 기본이고 10년을 바라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다는 겁니다. 5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고 금리가 급등할 수도 있고 내가 투자한 기업이 잠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버틸 수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자의 뇌 크기보다 중요한 건 감정을 뇌에서 분리하는 능력이라고. 머리가 좋아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통제해서 성공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투자를 해보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게 됩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불안해집니다. 주가가 오르면 더 사고 싶어집니다. 이 두 가지 감정을 다스리는 게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90%가 탈락하는 겁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몸이 따라가지 않으니까요. 마이클 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는 1984년에 $1000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기숙사방에서 컴퓨터를 조립해서 팔았습니다. 그게 회사가 됐고 그 회사는 수십 년간 성장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2013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는 자기 회사를 다시 비상장으로 전환했습니다. 약 $244억 규모의 거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장 기업으로 있으면 매 분기마다 실적 발표를 해야 합니다. 주주들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단기 성과에 대한 압박을 받습니다. 그는 그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장기적인 성장에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눈앞의 숫자가 아니라 10년 후의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비상장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3년 뒤인 2016년에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기술 기업 인수를 단행했습니다. 약 $670억 규모였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단기적인 시선에서 자유로웠기 때문입니다. 매 분기 실적에 일희일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긴 호흡으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개인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주가를 확인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매 분기 실적 발표에 반응하면 장기적인 그림이 흐려집니다. 오히려 조금 멀리서 바라보는 게 더 나은 결과를 만들 때가 많습니다. 낸시 탱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40년 넘게 자산운용 업계에서 일해온 사람입니다. 그녀는 특히 여성 투자자들을 위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강조한 게 있습니다. 투자는 태도라는 것, 기술이 아니라 태도라는 것. 그녀가 말한 투자 원칙 중 하나가 인상적입니다. 주식을 위아래로 쫓아다니는 건 돈을 잃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오르면 따라 사고, 내리면 따라 파는 행동. 이게 손실의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전환점에서 항상 틀린다고. 시장의 바닥이나 정점을 맞추는 건 전문가들도 못한다고. 그래서 그런 타이밍을 노리지 말고 자기만의 원칙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을 그녀가 언급했습니다. 당시 가치주 투자자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장이 하락하는데 가치주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원래는 하락장에서 방어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때 유명한 경제 잡지가 가치 투자의 종말이라는 표지 기사를 냈습니다. 모두가 포기할 때 잡지까지 포기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시점이 바닥이었습니다. 그 이후 가치주는 수년간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모두가 포기하는 순간이 오히려 기회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버티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주변에서 다 포기하는데 나만 버티고 있으면 내가 틀린 것 같으니까요. 여기서 잠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복리는 말이 아니라 증명입니다. 저도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하며 이 효과를 누려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제 실제 투자 내역은 영상 마지막에 확인하세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사람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보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그들은 모두 시간이라는 요소를 존중했습니다. 빠른 결과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느리지만 꾸준한 과정을 믿었습니다. 집중 투자를 연구한 사람은 5년을 최소 기간으로 봤습니다. 10년이면 더 좋다고 했습니다. 자기 회사를 비상장으로 돌린 사람은 단기 실적 압박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40년간 자산을 운용한 사람은 자기 원칙을 지키는 게 타이밍을 맞추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세 사람 모두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을 무시할 수 있는 힘을 키웠습니다. 그 힘이 결국 장기적인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처럼 큰 자산이 없고 그들처럼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요?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빠른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 느리지만 꾸준히 쌓아가는 겁니다. 그게 복리의 본질입니다. 복리라는 건 결국 시간의 함수입니다. 1년 동안 10% 수익을 내는 것보다 10년 동안 연평균 7% 수익을 내는 게 결과적으로 더 큰 자산을 만듭니다. 하지만 10년을 버티는 게 1년을 버티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10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여러 번 출렁입니다. 내 삶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그때마다 투자를 계속해야 하나 고민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손실을 확정해야 하나 불안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점에서 포기합니다. 90%가 탈락한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시작할 때의 다짐은 누구나 합니다. 10년 동안 꾸준히 투자하겠다고. 하지만 3년쯤 지나면 흔들립니다. 5년쯤 지나면 더 흔들립니다. 그래서 10년을 채우는 사람이 적은 겁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실제로 어떤 순간들이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지 그 순간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어느 날 오후 문득 폰을 열어봅니다.
별 생각 없이 열어봤는데 숫자가 빨갛게 변해 있습니다. 어제까지 초록색이었는데 오늘은 빨갛습니다. 마음이 싱숭생숭해집니다. 왜 떨어졌지? 뭔가 잘못된 건가? 불안한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이 순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자주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오전에도 보고, 점심때도 보고, 퇴근할 때도 봅니다. 그러면 마음이 더 불안해집니다. 빨간색을 볼 때마다 기분이 가라앉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더 이상 못 버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친구를 만났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친구가 말합니다. 요즘 뭐가 잘 나간다고. 자기는 그걸로 꽤 벌었다고. 표정이 밝습니다. 나는 가만히 듣습니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왜 저런 걸 안 했지? 내가 하는 건 왜 이렇게 재미없지? 이 순간이 위험합니다. 내가 틀린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내 방식이 잘못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방향을 바꾸고 싶어집니다. 지금 하던 걸 그만두고 친구가 하는 걸 따라하고 싶어집니다. 세 번째 장면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전과 지금을 비교해 봅니다. 큰 변화가 없습니다. 조금 올랐다가 조금 내렸다가 결국 제자리입니다. 허탈합니다. 한 달 동안 뭘 한 거지? 그냥 다른 데 쓸걸?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이 세 가지 장면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겪는 순간들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들이 모여서 결국 포기로 이어집니다. 한 번의 큰 충격이 아니라 작은 흔들림이 반복되면서 서서히 의지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흔들림을 줄일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기술이 아닙니다. 마음가짐의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면 그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기대를 조절했습니다. 처음부터 빠른 결과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흔들림이 적었습니다. 기대가 높으면 실망도 큽니다. 1년 안에 큰 수익을 기대하면 6개월 만에 지칩니다. 3년 안에 목표를 이루겠다고 생각하면 1년 반 만에 흔들립니다. 기대와 현실의 간격이 클수록 포기의 유혹도 커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기대를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 낮추라는 게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1년 만에 성과가 없어도 크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3년 만에 흔들려도 금방 다시 마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일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 같은 원칙을 유지하는 것. 이게 시간이 지나면 신뢰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신뢰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입니다. 투자에서 일관성이 중요한 이유는 그게 버티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매번 다른 방식을 시도하면 어떤 방식이 맞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방식을 계속 유지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패턴이 보입니다. 그 패턴을 보면 왜 버텨야 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앞서 언급한 사람 중 40년간 투자 업계에서 일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두가 포기할 때, 잡지까지 포기 선언을 했을 때, 그때가 바닥이었다고. 그 시점을 견딘 사람만이 그 이후의 상승을 경험했다고. 이건 운이 아닙니다. 일관성의 결과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같은 원칙을 유지한 결과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쉬웠던 건 아닙니다. 주변에서 다 틀렸다고 할 때 나만 맞다고 믿는 건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견디는 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기다림에도 비용이 있지 않냐고. 기다리는 동안 기회비용이 생기지 않냐고. 맞습니다. 기다림에도 비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용은 성급하게 움직였을 때의 비용보다 대부분 적습니다. 성급하게 움직이면 뭐가 문제일까요? 첫째, 거래 비용이 생깁니다. 둘째, 타이밍을 놓칠 수 있습니다.
셋째, 감정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결과적으로 더 큰 손실이 됩니다. 기다림의 비용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답답함을 견디는 게 성급함보다 나은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복리의 효과라는 건 시간이 흘러야 나타납니다. 1년 차에는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3년 차에도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7년 차쯤 되면 뭔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10년 차가 되면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문제는 7년까지 버티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대부분 3년에서 5년 사이에 포기합니다. 그래서 복리의 진짜 효과를 경험하는 사람이 극히 적은 겁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투자에서 중요한 건 종목 선정이 아닙니다. 시간입니다. 시간 앞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그게 성패를 가릅니다. 90%가 탈락하는 이유는 종목을 못 골라서가 아닙니다. 시간을 버티지 못해서입니다. 중간에 흔들리고, 중간에 지치고,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남은 10%는 특별한 비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버텼습니다. 기대를 낮추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기다림의 비용을 감수하면서 버텼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버틴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멍하니 있는 게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왜 이 방식을 선택했는지 기억하면서 그 이유가 여전히 유효한지 점검하면서 의식적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맹목적인 기다림은 위험합니다.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무조건 버티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그냥 지루해서 포기하는 것도 어리석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흔들리는 이유가 뭔지, 상황이 정말 바뀌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지루하고 불안해서 그런 건지, 이걸 정직하게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 흔들림을 다스리는 게 투자의 핵심입니다. 앞서 언급한 사람들은 모두 이 흔들림을 다스리는 데 능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갈 수 있었습니다. 오래 갔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투자를 연구한 사람은 감정을 뇌에서 분리하는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자기 회사를 비상장으로 돌린 사람은 단기 압박에서 벗어나는 걸 택했습니다. 40년간 자산을 운용한 사람은 자기 원칙을 지키는 게 타이밍보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 자기 방식을 유지하는 것,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 이제 실제적인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떤 습관이 도움이 될까?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건 확인 주기입니다. 너무 자주 확인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루에 여러 번 확인하면 매번 감정이 요동칩니다. 이건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고 투자 성과에도 좋지 않습니다. 적절한 확인 주기를 정하는 게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자기에게 맞는 주기를 정하고 그 외에는 굳이 확인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건 비교 대상입니다. 남과 비교하면 끝이 없습니다. 항상 나보다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비교하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기분이 나빠지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비교할 거면 과거의 나와 비교하는 게 낫습니다. 1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 3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 그 차이를 보면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건 목표 기간입니다. 목표 기간을 너무 짧게 잡으면 금방 지칩니다. 목표 기간을 길게 잡으면 중간에 흔들림이 작아집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이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막연함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10년 후에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10년이라는 긴 호흡으로 바라보면 1년의 등락은 별거 아닌 게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 이미 투자를 시작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어느 쪽이든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미 시작하신 분은 지금 내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나 됐는지, 그동안 몇 번이나 흔들렸는지, 아직도 처음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걸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은 시작하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빠른 결과를 기대하지 않기, 긴 호흡으로 바라보기, 중간에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기,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실제로 시작했을 때 버티는 힘이 생깁니다. 복리의 효과는 시간이 지나야 나타납니다. 1년으로는 부족합니다. 3년으로도 부족합니다. 7년 이상 지나야 진짜 효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리 투자는 인내의 게임입니다.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 그게 승부를 가릅니다. 90%가 탈락하는 건 그만큼 버티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버틴 사람의 보상이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탈락하지 않는 10%가 되려면 특별한 비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버티면 됩니다. 기대를 낮추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기다림의 비용을 감수하면서 버티면 됩니다. 말로는 쉽습니다. 실제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람들도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버틴 게 아닙니다. 그냥 버텼습니다. 그 결과가 쌓여서 지금의 그들이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성과가 보이지 않아도 꾸준히 이어가면 언젠가는 달라집니다. 그 언젠가가 10년 후일 수도 있고 15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투자에서 중요한 건 버티는 것, 버티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영상 내용과 별개로 저는 개인적으로 적립식 투자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익을 보여드리기보다는 그냥 과정을 기록해두는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개인적인 투자 기록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투자에서 90%가 탈락하는 이유는 종목을 못 골라서가 아닙니다. 시간을 버티지 못해서입니다. 끝까지 남은 사람들은 기대를 낮추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기다림의 비용을 감수했습니다. 그게 그들이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 그게 복리 투자의 본질입니다. 이 영상은 한번 듣고 끝내지 않아도 됩니다. 잠들기 전에도 들어보시고 출퇴근길에도 들어보시고 복리를 이해하는 시간이 조금씩 쌓이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부분을 추가 작성합니다. 투자를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수익률에 집중합니다. 올해 몇 퍼센트 수익을 냈는지, 내 종목이 얼마나 올랐는지, 이 숫자에 모든 관심이 쏠립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닙니다. 유지 기간입니다. 얼마나 오래 투자를 지속했느냐? 그게 최종 결과를 결정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평균 8% 수익률로 20년간 투자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연평균 15% 수익률로 5년간 투자했다고 가정합니다. 계산을 해보면 20년간 8%가 5년간 15%보다 더 큰 자산을 만듭니다. 시간의 힘입니다. 복리의 힘입니다. 하지만 20년을 버티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질까요? 경기 침체도 여러 번 겪습니다. 시장 폭락도 여러 번 겪습니다. 내 삶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그때마다 투자를 계속할 이유가 있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20년은커녕 5년도 채우지 못합니다.
3년쯤 지나면 지치기 시작합니다. 5년쯤 지나면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쌓이지 않습니다. 복리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복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90%가 탈락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투자는 마라톤과 비슷합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빨리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라톤에서 처음 5km를 너무 빨리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중반에 지쳐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후반에는 완주조차 힘들어집니다. 처음부터 페이스를 조절해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급하게 가면 중간에 지칩니다. 처음부터 페이스를 조절해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페이스 조절이라는 건 뭘까요? 기대를 낮추는 겁니다. 1년 안에 큰 수익을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10년 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1년의 등락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면 그들은 모두 긴 호흡으로 움직였습니다. 집중 투자를 연구한 사람은 최소 5년을 투자 기간으로 봤습니다. 10년이면 더 좋다고 했습니다. 자기 회사를 비상장으로 돌린 사람은 단기 실적 압박에서 벗어나서 장기적인 성장에 집중했습니다. 40년간 자산을 운용한 사람은 타이밍을 노리지 말고 자기 원칙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조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빠른 결과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느리지만 확실한 과정을 믿었다는 겁니다. 조급함은 투자의 적입니다. 조급하면 자주 확인하게 됩니다. 자주 확인하면 감정이 흔들립니다. 감정이 흔들리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결정이 쌓이면 결국 손실이 됩니다. 반대로 조급하지 않으면 자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주 확인하지 않으면 감정이 안정됩니다. 감정이 안정되면 좋은 결정을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좋은 결정이 쌓이면 결국 좋은 결과가 됩니다. 이 과정이 복리입니다. 숫자만 불어나는 게 아니라 좋은 결정이 쌓이는 것도 복리입니다. 좋은 습관이 쌓이는 것도 복리입니다. 투자에서 복리의 효과는 돈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습관에서도 나타납니다. 마음가짐에서도 나타납니다. 오래 투자할수록 더 좋은 투자자가 됩니다. 그게 진짜 복리입니다. 처음 투자를 시작했을 때는 누구나 불안합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요. 조금만 떨어져도 겁이 납니다. 조금만 올라도 팔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1년, 2년, 3년 지나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떨어져도 덜 불안해집니다. 올라도 덜 흥분합니다.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5년쯤 지나면 더 달라집니다. 시장이 요동쳐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방식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10년쯤 지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투자가 일상의 일부가 됩니다. 특별한 노력 없이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게 진짜 복리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는 사람은 10%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90%는 중간에 탈락합니다. 왜 탈락할까요? 앞서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기대가 너무 높아서, 자주 확인해서, 남과 비교해서, 지루해서, 불안해서, 이 모든 이유의 공통점은 마음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마음이 흔들린 겁니다. 마음만 잡았으면 버틸 수 있었는데 마음을 잡지 못해서 탈락한 겁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수익률이 아니라 마음, 종목이 아니라 마음, 타이밍이 아니라 마음,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습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건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인정하고, 조급하면 조급한 대로 인정하고,
그래도 행동은 바꾸지 않는 겁니다. 감정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시장이 떨어지면 불안한 게 당연합니다. 시장이 오르면 더 사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그 감정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게 문제입니다. 감정은 인정하되 행동은 바꾸지 않는다. 이게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이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람들도 감정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불안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조급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따라 행동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자기 원칙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갈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투자는 고통스러운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편하고 쉬우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시장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산 종목이 떨어질 수도 있고, 내가 판 종목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불편한 감정이 듭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피하려고 자꾸 움직이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됩니다. 불편함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버티는 게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기다림의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불편합니다. 지루하고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그게 기다림의 비용입니다. 하지만 그 비용을 지불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없이 보상만 받으려고 하면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투자에서 기다림의 비용은 심리적 불편함입니다. 돈을 잃는 게 아니라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 마음의 불편함을 감수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보상이 옵니다. 90%가 탈락하는 건 이 비용을 감수하지 못해서입니다. 마음이 불편해서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포기하는 겁니다. 10%가 살아남는 건 이 비용을 기꺼이 지불해서입니다. 마음이 불편해도 그게 과정의 일부라고 받아들이고 계속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될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비용을 피할 건지, 비용을 지불할 건지, 그 선택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투자에서 90%가 탈락합니다. 종목을 못 골라서가 아닙니다. 시간을 버티지 못해서입니다. 시간을 버티려면 기대를 낮추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기다림의 비용을 감수해야 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마음이 흔들려도 행동은 바꾸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복리의 효과는 시간이 지나야 나타납니다. 최소 7년에서 10년은 봐야 합니다. 그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복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람들은 모두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특별한 비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버텼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성과가 보이지 않아도 꾸준히 이어가면 언젠가는 달라집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 그게 복리 투자의 본질입니다. 그게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투자는 결국 생존의 게임입니다. 누가 더 오래 살아남느냐? 그게 승부를 가릅니다. 살아남는 사람이 이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힘든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그때 오늘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90%가 탈락하는 지점. 거기서 버티면 10%가 됩니다. 탈락하지 않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 영상은 한번 듣고 끝내지 않아도 됩니다. 잠들기 전에도 들어보시고, 출퇴근길에도 들어보시고, 복리를 이해하는 시간이 조금씩 쌓이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